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맥과 독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맥과 독맥은 아주 한의학적인 이야기인데 아마 전혀 생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면 좋은 꼭 필요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의 기와 감정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락이라고 하죠. 경락에는 12개의 정경이 있고 8개의 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은 똑바른 12개의 길이란 뜻이고 기경이라는 것은 기이한 경락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경팔맥 중에서 중요한 기경인 인맥과 독맥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자세히 보면은 정중앙을 따라서 아래위로 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죄 없는 사람에게는 많이 잘 보이는 선이죠. 자세히 보면 양쪽을 딱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선이 하나 싹 보이죠. 이것을 세지탈 라인, 정중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이 쭉 있는데 앞뒤로 해서 머리 끝에서 쭉 이렇게 밑에까지 쭉 있습니다. 이 선이 바로 인맥과 독맥입니다.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항문과 음부 사이에 회음이라고 하는 혈에서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와서 아랫입술에 승장이라고 하는 아랫입술 밑에 중간까지 딱 이렇게 연결되는 이 선입니다. 이 선 보이시죠? 이것이 인맥이랍니다. 인맥. 맡을 임자를 쓰고 있죠. 인맥. 독맥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뼈 밑에 이 혈에서 시작해서 등 뒤로 해서 쭉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통과해서 윗입술 밑에까지 윗입술 밑에 은교라고 하는 혈까지 꼬리뼈 끝에 장강이라고 하는 혈에서 쭉 올라와서 등을 거쳐서 머리에서 정중앙을 쭉 내려와서 이게 은교까지 이 뒤로 흐르는 이러한 경락이죠. 이것이 바로 독맥입니다. 독맥. 인맥은 맡을 임자, 독맥은 이것은 감독할 독자가 되겠죠.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맥이요. 독맥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맥입니다. 사람의 몸을 음과 양으로 나눌 때에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죠. 이것은 좌우의 음양이고 전후의 음양으로 볼 때는 땅에 탁 엎드렸을 때에 바닥에 닿는 쪽은 다 음이고 하늘을 향한 쪽은 흙이 묻지 않는 쪽은 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인맥 쪽은 다 음이죠. 그리고 독맥 쪽은 양입니다. 사람의 몸은 음과 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운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의 기운이죠. 그래서 땅의 기운과 천의 기운이 합해져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사실 한의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대우주고 사람의 몸은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음과 양이 합해져서 사람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음의 기운, 인맥의 기운은 상당히 여성스러운 맛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한다든지 임신한다고 할 때는 이 맡을 임자 앞에 계집자를 쓰죠. 그렇게 해서 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임신할 임자입니다. 인맥의 기운이 충실한 사람은 임신이 잘 되는 것이고 모성애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아래턱이 큰 동물, 펠리칸 같은 그러한 동물은 인맥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동물이죠.
그리고 칸가루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인맥에 있는 주머니에 자기 새끼를 안고 다니는, 넣고 다니는 칸가루 같은 그런 동물들은 인맥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인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인맥은 참 어머니 같은 맥이다. 음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모성. 제가 한 번씩 그런 환자들을 봅니다. 환자들이 특히 오랜 동안 만성병 또는 치매라든지 그런 알코올성 무슨 그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참 치료하기 힘들고 오래된 난치병 이런 것을 제가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그 주위에 어떤 보호자가 있는가를 봅니다. 사실은 말이죠. 오래된 난치병, 힘든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보호자가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 파탄이 됩니다. 어떠한 병이든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고 인격이 파탄이 되고 수를 찾고 계속 행패를 부리고 계속 폐악질을 하면 그 옆에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결국 다 떠납니다. 가장 먼저 떠난 걸 보니 배우자가 떠나더라고요. 배우자가 가장 먼저 떠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 자식들이 떠나더라고요. 그 다음 아버지가 떠나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은 엄마입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mother, 엄마라고 그랬죠. 엄마는 자식이 아무리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도 그 자식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강한 것이고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죠. 인맥의 기운입니다. 인맥의 기운은 모성의 기운이죠. 이것이 강한 사람은 아기도 잘 갖고 모성도 강해서 자식도 잘 키우고 아주 참 멋집니다. 그리고 인맥의 특징은 인자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드럽다는 것이죠. 인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인맥이 강한 사람은 사람이 아주 인성이 좋고 부드럽고 자유롭습니다. 이런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남들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이 동맥은 얘기했죠. 꼬리 끝에 장강이라고 하는 혈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척추의 한 가운데를 뚫고 쭉 올라와서 머리 끝에 백회혈을 통과해서 내려와서 인중을 거쳐서 이 위에 보면은 은교라고 하는 혈까지 쭉 내려옵니다. 여기에 흐르는 이 혈이 경락이 바로 동맥이라고 하는 경락인데 동맥은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 아주 양성적인 포지티브한 이게 동맥입니다. 동맥은 좀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마가 막 불뚝 튀어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좀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사자라든지 이런 호랑이 같은 것들은 이쪽으로 이마가 많이 위턱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상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쪽이 많이 주둥이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이런 것은 상당히 공격성이 강한 것은 한의학에서 볼 때는 동맥의 기가 왕성한 것. 동맥의 기가 왕성하면 사람이 상당히 공격적이 됩니다. 강해진 것이죠. 그리고 부성, 아버지의 성격입니다. 보세요. 동맥은 양의 기운이요. 부성이요. 공격성이라고 그랬고 인맥은 음의 기운이고 지성이고 어머니의 성격이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공격성이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성이 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흥분하거나 막 감정이 굉장히 홍수에 빠지게 되면은 머리끝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모락모락하고 열이 난다. 그것이 바로 이 동맥이
흥분을 받아서 동맥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동맥이 견실해지면은 사람이 흥분성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맥과 동맥이 사람에게 다 흐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인맥과 동맥이 만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이죠. 또 하나는 밑에 성기 쪽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동맥과 인맥이 만나고 성기에서 동맥과 인맥이 만난다. 동맥은 양의 기운이요, 인맥은 음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과 양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음과 양이 만나면 생명이 탄생됩니다. 음과 양이 만나면 생명이 탄생되는 원리를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인맥과 동맥이 만나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맥 앞에 계집여자를 붙이면 임신할 임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맥의 기운이 충실치 못하면 이 아랫배 쪽으로 이쪽에 병이 많이 생깁니다. 남자나 여자나 배꼽 밑에 아래쪽에 이쪽이 항상 센터입니다. 이쪽이 제일 건강해야만 온몸이 건강한 것이죠. 소위 말하는 비뇨생식기 아닙니까? 비뇨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하는 기관이고,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만드는 것이죠. 비뇨기와 생식기의 기능을 자세히 보면은 인맥의 기능입니다. 인맥의 기능. 인맥의 기능이 왕성하고 충실하고 건강하면 비뇨 생식 기능이 좋아집니다. 인맥의 기능이 약해지면 비뇨 생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비뇨 생식 기능이 좋아져야 남자도 남성답고 여자도 여성답습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제가 자세히 보면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것은 전부 머리 증상입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불면이죠. 잠이 잘 안 옵니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머리가 복잡해진다. 두통이죠. 머리가 자주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무겁기도 하고 두통, 두현, 두중증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 밥맛이 없다. 음식 무미.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프고 온갖 생각이 자꾸만 든다. 잡념이 많이 생기는 거죠. 뭐 자세히 보면 전부 머리 증상 아닙니까? 머리에 다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런데 이 원인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인맥의 기능이 좋지 못해서 모든 증상이 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좀 엉뚱한 것 같지만 남편과의 성생활은 잘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100에 100은 저보다 고개를 잘래.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각방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99.9% 이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맥과 동맥이 만나야 생명을 이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맥과 동맥이 합해야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처녀와 청각이 만나서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하면 키스를 하게 되고 자꾸만 자고 싶은 것은 결국 인맥과 동맥이 만나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보면은 가슴이 막 설레고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접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결국 인맥과 동맥이 만나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생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정신적으로 세로토닌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좋은 호르몬, 아주 기분 좋은 행복 호르몬이죠. 행복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막 업되면서 힘이 나는 것, 아주 바이탈 에너지가 솟아나고 뭐든지 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확 꽃잔치 가고 싶고 이렇게 놀고 싶고 힘이 부지부지 솟아나는 것, 이게 다 생명 아닙니까? 생명. 이렇게 무엇이 사람이
봄이면 꽃놀이 가고 싶고, 여름이면 바다에 가고 싶고, 겨울이면 스키를 타고 싶고, 이러한 때에 맞는 그런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인맥과 동맥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꾸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맥과 동맥이 자꾸 만나야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은 인맥과 동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몸에서 인맥과 동맥이 만나는 곳이 두 군데라고 그랬죠. 입술과 성기라고 그랬는데, 결혼한 부부가 키스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키스라는 것은 연인들끼리만 하는 것이지 결혼한 지 몇십 년 된 부부들의 키스를 합니까? 그러면 결국 그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자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꾸 피하고 안 하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맥과 동맥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 같은 어떤 필링, 러브 필링, 이런 게 이게 생명 아닙니까? 이런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이런 모든 불면이나 두통, 불안, 이런 증상들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이런 행복 호르몬이 확 분비돼야 사람의 얼굴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맨날 고민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아주 부정적이고 너무 심각한 말, 이런 말만 계속하고 세상에 좋은 것이 없는 사람, 밥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 밥맛이 없는 사람은 밥맛만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흥미도 없고 성적인 관심도 없고 성적인 좋을 일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런 인맥과 동맥이 만날 일이, 생명을 얻을 일이 없으면 모든 증상은 우리 몸에서 다 나타납니다.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살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죽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거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 문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인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용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인맥과 동맥이 만나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도 모릅니다. 부부는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안아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키스도 좀 하고 잠잘 때는 꼭 안고 자고, 그렇게 해야 인맥과 동맥이 만나서 생명이 나타나고 태어나고 생명이 탄생이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모든 12가지의 정경과 8개의 기경들이 활발하게 건강하게 잘 움직입니다. 우리 몸의 척추가 우리 몸의 대들보고 근간이듯이 기가 흐르는 길, 우리 몸의 감정이 흐르는 길, 경락이라고 그랬죠. 이 경락이 모두 20개가 있는데 20개 경락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이고 제일 중요한 경락이 인맥과 동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뒤로서 쫙 연결되는 이 선이죠. 인맥과 동맥이 바르게 딱 되어 있고 건강하고 기운이 견실하고 튼실하고 충실하면 모든 다른 경락의 기가 팽팽팽 잘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기본이 틀어져 있으면 다른 모든 경락의 기가 잘 못 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모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자한 모성애적인 면이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공격성적인 면이 있어야 되죠. 남성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여성적인 면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남과 여, 음과 양의 기운이 멋진 조화, 하모니를 이룰 때 건강한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건강이란 음과 양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까요? 영적으로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동맥은 양의 기운이요 하늘의 기운이고 인맥은 음의 기운이요 땅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는 것,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영적인 동맥이 건강한 것이요. 건강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 건강한 인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들어가서 인맥과 동맥이 바르게 딱 정립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삶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무슨 신앙생활이나 또 사람들과의 사이의 인간생활이나 세상생활이나 가장 기본이 인맥과 동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맥과 동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인맥과 동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의식하십시다. 부부는 절대로 각방을 쓰지 마시고 매일 손잡고 안아주시고 꼭 같이 자도록 하시고 서로 인맥과 동맥이 합해져야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변함없이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